김수수 작가의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에는 조금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 노트라든가 외부의 설명 없이도 이 그림이 정말 용광로에서 건져 나온 작품처럼 보일까? 그 느낌이 묻어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은 회의 어린 시선으로 작품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런저런 작품을 보고 나가려는 찰나 전시장 가장 안쪽에서 거의 검은색으로만 된 작품을 보는 순간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검은색 위에 다시 검은색을 칠하면 대체 무엇이 남을까요? 작품도 사람도 때로는 여러 가지 설명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말없이 조용히 내려앉은 흔적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김정한 작가와 김수수 작가의 작품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떼아트 갤러리의 김정한 작가님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봤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네, 검은색으로 진하고 굵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미세한 부분들에서 변화점을 줌으로써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세한 부분들을 깎고 변화점을 줌으로써 보는 맛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한 갤러리나 이제 각종 기사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이 부분은 이제 생명의 외침으로 보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푸른색은 침묵이다라고 함으로써 침묵을 비어있음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이 응축된 내면의 심연으로 보고 그 심연 위에 서의적 검은 획을 그어서 자아의 원초적 외침과 내면의 공명함 드러내려는 추상회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서예적 제스처를 통해서 이제 침묵을 시각화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갤러리와 작가 노트 등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해석인데요. 다시 한번 좋은 해석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살짝 바꿔서요. 조금 이제 관점을 전환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제 검은색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럼 흰색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색들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검은 바탕 위에 흰색을 덧칠했다고 보면 침묵 속에 어떤 의미를 아로새기려고 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꺼끌꺼끌한 부분들은 침묵과 의미 사이에 불편한 공존이 서로 저항하거나 서로 수용하면서 마치 바다가 철썩철썩이면서 해변에 있는 바위라든가 절벽을 이제 깎아나가고 그 사이에서 미묘한 이제 긴장들이 계속 오가는 것처럼 그렇다면 의미와 침묵, 언어와 침묵 사이에 있는 그 긴장도를 나타내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블랙이 이제 생명의 외침이다. 이 검은색이라 한다면 그럼 생명과 그 생명이 탄생하고자 하는 배경 사이에 공존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검은 바탕에 아직 흰색이 들어오기 전에 추가로 흰색을 덧붙여서 마치 덧칠하듯이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흰색을 덧그린다는 게 사실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흰색보다는 이제 검은색이 훨씬 더 강렬하고 흰색을 덧붙여봤자 지금처럼 이제 회색 같은 느낌밖에 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침묵 속에 하얀 의미를 아로새긴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약간 푸른색이나 약간의 연한 색을 덧붙임으로써 침묵 속에서 의미가 사후적으로 탄생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요 그림은 생명 혹은 침묵 사이에서 어떤 의미가 막 발생하려고 했던 그 순간 뭔가가 동이 트고 여명이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즉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한 방향으로 해석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작가의 노트라든가 갤러리 해석을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뒤집으면은 역으로 의미가 새로 창출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침묵은 아름다우나 그러나 인간 세계는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어의 세계 무조건 항상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요. 두 세계는 사실은 서로 순환하면서 의미와 무의미, 무의미와 의미, 침묵과 말함, 말함과 침묵이 계속해서 공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저는 작가의 어떤 의도를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충분히 관람객이라면 그 의도를 조금 비틀거나 다른 방식으로 독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저는 김수수 작가의 그 작품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갤러리 508에서 하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김수수 작가도 마찬가지로 흰색 혹은 어떤 단색의 배경 위에 자신의 작품 혹은 이제 획이라든가 붓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얹어 놓음으로써 자신의 작가의 세계를 이제 펼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광로의 불에서 아이디어를 이제 얻었다고 하실 만큼 상당히 강렬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하지 않으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의미들이 사후적으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갤러리라든가 기사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용광로에서 철을 녹이고 다시 굳히는 작업을 수없이 많이 반복한 것처럼 김수수 작가 또한 이제 물감을 쌓고 말리고 다시 칠하는 그 과정을 마치 용광로에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이 반복한다. 그 안에서 작품이 이제 탄생한다. 바탕색만 이제 수십 번 칠하고 말리고 그 다음에 2m가 넘는 이제 붓을 직접 제작해서 한 번에 일필휘지로 그음으로써 작품을 완성한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김수수 작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이 작품만 딱 놓고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작품을 그 세계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전시 해석이라든가, 이 작품이 수없이 많은 용광로에서 나오고 있는 그 비유처럼 수십 번 칠한 다음에 한 번에 1필리주로 그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 생각이 작품 외에서 들어오게 되고 작품 내적으로도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 한다면, 그러면 우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잠깐 그거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작가분의 입장은 잠깐 내려놓고, 저는 순수하게 작품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작품을 작가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혹은 반대로 그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게 된 순간 작품을 순수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조심스럽게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작품만 놓게 보게 된다면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필휘주로 하나의 어떤 선이라든가 흐름을 통해서 이 작품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것과,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김정한 작가라든가 리나 갤러리에서 제가 보았던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붓이라든가 어떤 검은색의 느낌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다른 분들의 작가들의 작품과, 물론 각 개인의 전문가이신 작가분들의 각각의 고유한 생각이 살아나 있긴 하지만, 비록 작품을 완성하는 그 길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관람객이나 어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네, 근데 어디서 뭔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쵸, 약간 서예적인 그 기법은 뭔가 좀 유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작품만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진짜 용광로처럼 잘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덧칠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작가가 붓으로 탁 놓고 그었구나, 진짜 그게 느껴진다라기보다는 그것은 외부의 설명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작품 내적만 놓고 봤을 때 차이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번 그 508 갤러리 방문해서 작품 앞에 섰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작품을 쫙 봤을 때 뭔가 되게 힘도 막 느껴지고, 진짜 강렬한 그 인상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다르구나, 예술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뭔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창 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작품을 딱 보고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작품은 저에게 그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선의 화두와 비슷한 질문인데, 검은색을 검은색으로 칠하면 무엇이 남는가라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흰색을 흰색으로 칠하면 뭐가 남죠? 흰색이 남나? 내가 검은색을 검은색으로 칠했다고 하는 흔적이 남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그림 앞에서 제가 봤던 이 수많은 그림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게 되더라고. 이 그림 안에서 검은색이 검은색으로 칠했을 때 여전히 그 남는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검은색을 검은색으로 칠하고 검은색들이 서로 달라붙는다는 것만으로는, 검은색이 검은색 속으로 혼입되고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잉여분이 남을 겁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용광로라든가 그런 작품 외적에 있는 그 설명으로도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때 한창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요 작품 앞에서 모든 의미들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작품은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있던 이 모든 작품들은 굉장히 내가 칠했다고 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면, 이거는 그 자체도 내려놓고 검은색을 검은색으로 칠하고 드러나지 않은, 사실 가장 안쪽에 있고 구석에 있는 작품이거든요. 다른 작품들은 빨간색이라든가 흰색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 작품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일 무서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충분히 내가 이 갤러리에서 김수수 작가의 작품을 보았고, 왜 이 작가가 왜 이런 이제 고되는 작업을 하는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갖고 있던 그 회의감이 한 번에 없어지게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고, 검은색으로 검은색을 칠했을 때 무엇이 나오는가, 약간 선의 화두죠. 선불교에서 나오고 있는 개는 불성이 있는가, 개가 불성이 있고 없고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고민을 한 것이, 그 고민을 했던 승려들을 이제 굉장히 높으면서 낮은, 의미 있으면서도 의미 없는 해탈의 경지로 끄는 것처럼, 저는 이 작품이 제일 저에게는 납득이 되고 만족스럽게 이제 갤러리를 떠나게 했던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들을 제가 예상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검은색을 검은색으로 칠한 이 작품에서 그렇게 해석하셨는지, 약간 조금 이제 점핑을 하신 것 같다, 도약을 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이제 안쪽에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그 전시장, 그 508 갤러리 기준으로 안쪽에 있고, 큐레이터 분들도 주로 소개하시는 작품도 이 작품을 주로 강점을 두시는 것 같고, 그렇게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작품 등 다 훌륭한 작품인데, 다른 여러 작품들을 통과한 후에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눈이 나든가 시선이 이제 좀 익숙해질 즈음에 이 작품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남아있는 행위의 흔적과 밀도가 더 강렬하게 보였고, 그때 저는 이제 왜 이 그 작가 선생님이 이제 반복과 축적을 말하는지 요 앞에서 이해가 되고, 나머지 작품들이 다 요 작품을 중심으로 하나로 다 겹쳐 보인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해석될 수 없는 잉여분이 이제 이 작품들을 통해서 느껴진다고 저는 말했는데요. 그럼 이제 잉여분이 정확히 뭐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잉여분이라는 거는 이제 남아있다, 잉여다, 다 쓰고 남은 추가에 다른 것들이 차이가 일어나면서 오는, 뭐 지금처럼 이제 흰색과 검은색의 차이로 인한 그런 잉여의 감각이라기보다는요, 계속해서 이제 칠하다 보면은 수많은 행동들을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그 행위가 남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의도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잉여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지금 현재 갤러리라든가 작가 측에서 작가님이 내밀고 있는 작품들은 요와 같이 부세의 어떤 흔적이 선명하게 남는 작품들을 메인 테마로 삼고 있다면, 저는 오히려 검은색으로 칠했을 때 그 시간의 압력이라든가 표면 안에 남은 미세한 차이들이 더 사소하지만 강렬하게 보이고 있다고 느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잉여분 없이 사라진 것 같지만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칠한다는 행위, 시간과 미세한 그 차이들이 잉여분으로서 남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작가의 세계와 작품 전체, 갤러리의 어떤 흐름 전체를 다시 부활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작품은 작가의 의도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의 작품에서는 침묵과 의미가 서로를 밀어내면서도 다시 공명했고, 김수수의 작품에서는 검은색 위에 칠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설명만 보면 다 이해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된 행동 뒤에 남는 미세한 흔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영상은 단순히 두 전시를 비교하는 영상이라기보다 우리가 작품을 보고 사람을 보고 관계를 볼 때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묻는 영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술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